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올해로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제 입으로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나름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의 성공 스토리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덕분에 저희 이야기를 가지고 대학교에 강연도 다닐 정도입니다. 업계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이름 석자만 들어도 바로 누군지 눈치채실 수 있을 정도로 나름 유명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강연 다니면서 버는 돈이 제 월급보다 많았던 적도 있었지요. 아직도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누군지 눈치채신 분들은 너그러이 모르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20살 가까운 나이 차이가 나는 남편이 있습니다. 철이 없었던 걸까요? 저는 제 성공에 심취해서 스스로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덜컥 결혼을 결정해버린 것이죠. 어리고 잘생긴 남편은 저에게 일종의 트로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찾아 나갈 때 저는 스스로 나는 일과 결혼한 거야 하고 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저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왔어요. 그렇게 평범한 삶에 찌든 저의 주변인들은 제 뒤에서 거미줄을 치겠다느니 일에 미쳐 남자 맛을 모른다는 둥 내 호박씨를 까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한 방 먹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훤칠하고 잘생긴 데다가 20살이나 어린 남편을 데리고 처음 지인들 모임에 나갔을 때 그 자들이 짓던 그 표정은 그 긴 치욕의 시간들을 되갚아주는 좋은 복수가 되었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제 남편에게 말 한마디 붙여보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결국 이후에는 아들뻘 되는 남자를 데리고 산다며 다른 호박씨로 이어지긴 했지만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저를 향한 질투와 수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남편은 제가 강연을 다니던 대학교 강단에서 만났습니다. 저의 극성 팬이던 여대생의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사석에서 저를 만난 이유로 집요하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죠. 열정이 넘쳐나던 저였기에 남편의 저를 향한 열정에 저도 자석처럼 그에게 끌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때인 나이이기 때문일까요? 그는 밤이고 낮이고 항상 열정적이고 정열적이었습니다. 일에 지쳐 집에 돌아온 저를 도무지 용서해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았고 매일 저녁 피곤에 지쳐 돌아온 저를 더욱더 녹초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을 떠나게 될 일생에 대해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을 가게 된 것이지요. 자세한 업무 내용을 써놓으면 저에 대한 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도 경험이지만 이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본사로 돌아왔을 때 아마도 제가 회사 내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진급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도무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달콤한 신혼생활에 젖어있는 당시에도 고민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따라와서 혹시 공부를 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준비하던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상태라 한국에 남아 더 해보고 그게 잘 안 되었을 경우에 따라갈 테니 당분간 혼자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주재원 자체도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고 저보다 어린 남편이 사업으로 성공하기까지 한다면 저를 손가락질하던 그들에게 마지막 한 방 먹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남편을 두고 한국을 떠나게 되었죠.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해외 생활은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의 시간은 아직 많이 모자란 그 나라의 언어를 연습하는데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훌쩍 지나버린 1년이라는 긴 시간은
그동안 힘이 넘치는 남편과의 시간이 그리워지는 것이 그게 달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결혼을 했다지만 혼자인 저에게 다가오는 현재인도 교포들도 많았지만 그 누구도 제 눈에 차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제게 다가온 그 누구도 남편보다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눌리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방문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죠. 문을 열자 문 너머에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아버님이었어요.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냐고 물으니 더 늙기 전에 안 가본 곳도 가보고 하려다 혼자 있을 며느리가 생각나 제가 있는 나라를 첫 여행지로 고르셨다고요. 시차가 달라 요즘 연락이 뜸해지는 남편과는 다르게 이런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시는 시아버지에게 조금 감동했습니다. 어린 남편을 둔 탓일까? 시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10살이 채 넘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제 남편을 가진 남편의 어머니는 당시 아기였던 남편과 젊은 시아버지만을 남겨둔 채 호련히 종적을 감추셨다고만 들었어요. 아버지는 남편과 꼭 닮아 또래분들보다 훤칠한 키와 선이 굵은 얼굴을 가진 남자다운 분이셨죠. 그렇게 일단 제가 사는 집에 짐을 대충 푸시고는 소파에 앉아 그동안에 못하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저도 배가 고팠고 아버님도 도착하고부터 아무것도 드시질 못했다 하여 근처에 자주 다니던 레스토랑으로 모셨습니다. 집에서도 공부와 일에만 몰두하느라 마땅히 드릴 것도 없고 사실 요리에도 크게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을 뿐인데 외국어 실력이 유창하다며 멋지다고 계속 칭찬을 해주셨어요. 남편을 닮은 시아버지에게 칭찬을 들으니 괜히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조금 묘해지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제가 사는 집 주변을 한 바퀴 함께 산책을 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에서부터 산책하는 동안에도 남편 이야기를 물으면 대답을 피하시다가 연말에 선물로 들어온 와인병들을 보더니 한잔 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고구마인도 아니고 혼자서는 술도 잘 안 하는 데다가 한국에서 아버님이 며느리를 보러 오셨는데 아낄 게 뭐 있냐며 한 병 두 병 열기 시작했지요. 이윽고 정신을 차리니 저는 아버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고 아버님은 그런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머리를 차분히 쓰다듬어주고 계셨어요. 화들짝 놀라 아버님의 무릎에서 벌떡 일어나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와락해 앉더라고요.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1년 만에 남자 품에 안기게 되니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아버님에게 안겨 당황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해준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굳이 해외에 있는 저를 방문한 목적 또한 남편의 외도를 전해주러 직접 모신 것이었어요. 제가 파견 때문에 출국한 지 얼마 뒤부터 남편은 비어있는 우리 신혼집에 여자들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자세한 내막까지는 전부 다 아시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시아버지를 찾아와 그런 식으로 알고 지내던 여자들 중 몇 명이 자기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도와달라고 찾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내쫓아버렸고 내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끝내 찾아오게 되신 거라는 말을 하셨죠. 그 소식을 들은 저도 배신감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어리고 잘생긴 남편을 둔 사실이 그동안 뒤에서 손가락질하던 주변인들에게 한 방 먹여줄 기회라고 생각한 저도 너무 결혼을 쉽고 조급하게 생각했었나 봐요. 차오르는 분노와 실망,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제 흐르는 눈물을 시아버지가 닦아줬어요.
저는 흘리던 눈물을 멈추고 시아버지를 말없이 응시하기 시작했죠. 시아버지는 제게 계속 미안하단 말만 해왔어요.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사과할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시아버지는 이게 다 아들 교육을 잘 못 시킨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하셨죠. 그렇게 어렵게 말을 이으시던 아버님은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어요. 시아버지는 제 등을 쓸어내리며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아들은 믿고 자기와 새 출발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여기까지 온 이유도 외로운 타시 생활에 시아버지의 본인이 남자의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사실을 전하러 온 이유도 아들의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킨 자기 잘못을 사과하러 오셨다고 하기보다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당시에 저를 보고 시아버지도 제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이지요. 오랜 마음을 고백하고 멋쩍어 하시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구 섞이더라고요. 마침 저도 천리만길 이국 땅에서 1년을 넘게 독수공방 해왔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뜨거운 눈으로 응시하기 시작했고,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잠을 똑바로 못 잤는지 다리 아래쪽과 허리 부분이 내 몸이 아닌 것 마냥 많이 뻐근하더라고요. 그렇게 무거워진 몸을 겨우 움직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아버님이 속이 쓰리지 않냐며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해장을 하라며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혼자 외롭게 타지에서 지내오던 서러움이 폭발해서 그런 건지 남편의 배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님을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저의 두 팔로도 충분히 감기는 아버님의 등판은 넓게만 느껴졌어요. 얼마 전 저는 주재원 추가 근무를 요청하는 서류를 본사로 보냈어요. 아직 좀 더 배울 기회가 많은 땅이기도 하고 사실 이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이대로 돌아가면 저를 두고 잘근잘근 씹어댈 제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부터 제가 견딜 수나 있을지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타지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겼고, 저 또한 더 이상 성공에 집착하고 싶지 않고 욕심도 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남편에게도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복수가 또 있을까 싶네요. 저의 행복도 진짜 삶의 이유도 찾게 되었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